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숫자가 하루 만에 5명이 줄었습니다. 춘천시는 전화 확인의 한계라고 해명을 했지만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가 작성한 코로나19 발생 현황 문서입니다. 현재 춘천에서 자가 격리를 받고 있는 시민이 238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5일 발표된 자가 격리자는 243명. 격리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과 하루 만에 5명이 줄어든 겁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춘천 시민인 줄 알았던 자가 격리자가 사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물품을 전달하려고 보면 그 주소하고 다른 경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변동되는 그 사항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시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집 주소를 뒤늦게 파악한 셈입니다. 춘천에 확진자가 발생된 지 나흘 만입니다. 자가격리를 통보할 때 거주 장소를 확인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가격리시킬 때 다 일일이 가서 그 집을 가서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춘천 접촉자들의 자가격리 기준도 논란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 중에는 확진 환자들과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온 승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 환자들이 탔던 춘천 시내버스의 승객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시내버스는 잠깐 타지만 시외버스는 장기간,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장기간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확진 환자가 세명동 신천지 센터에서 석사동 집으로 가기 위해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는 자가격리됐습니다. 접촉 시간만으로 자가격리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신용카드로 표를 샀던 고속버스 승객들과 달리 교통카드로 버스를 탄 시내버스 승객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의 지하철이나 이런 데 이제 타셨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공통적으로 대상자에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합니다. 춘천시의 부실한 자가격리자 관리와 자가격리 기준 논란. 만약 춘천시가 파악하지 못한 곳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춘천시의 대응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시민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일부는 중국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문마급 한 의료기기 업체. 의료기기 제품에 들어가는 이 케이블과 보드칩은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2분기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지만 중국 업체로부터 확답이 없습니다. 날짜가 확정이 안 된다는 거죠. 연락되고 다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언제 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코로나19 사태로 원주 의료기기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은 케이블, 모터, 펌프, 보드칩 같은 부품을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내 공장 가동이 원활치 않다는 겁니다. 중국 대명절인 춘절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일부 도시가 봉쇄됐고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원주에서만 기업 4곳이 이미 생산을 전면 중단했고 부품 수급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의료기기 업체 전반으로 생산 중단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같이 작은 회사는 우선순위가 밀리겠죠. 이동형 엑스레이나 바이러스 진단기, 소독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중국산 부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중국의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완제품의 대중국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씩 제한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지속되면은 생산과 교역의 무역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올 3, 4월에 열릴 상하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와 키메스 2020도 취소되거나 지연된 상황이라 당분간은 해외 시장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매장들은 일시 폐쇄되고 방역 소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을 닫거나 다시 개장을 해도 손님이 줄어드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의 한 식당.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을 닫고 이틀간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시 문을 열어도 되지만 업주는 다음 달 3일까지 개장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매출 감소 피해가 상당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예방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한 겁니다. 매출 면에서도 피해가 있고요. 또 저희 집은 일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저희 집에 다둥이 엄마가 2분이 계시고 3분이 계시는데 둘은 아기들이 셋이고 한 분은 넷이에요, 자녀가. 그분들도 또 일을 못하게 되니까. 자칫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되기도 합니다. 속초와 동해, 삼척 지역의 다른 식당과 술집 등도 재개장을 늦추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들은 방역 이후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영업 재개를 미루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장을 다시 연 곳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상당수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군에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한 이틀 정도는 폐쇄들을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혹시나 나중에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아니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 검토된 거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적인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확진자 방문업소들은 피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릉에서 동해역까지 연장된 KTX 열차가 오랜 기다림 속에 다음 달 초에 개통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개통식은 취소되는 등 개통 초기 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의 강원도 종착지인 동해역입니다. 다음 달 2일 개통에 맞춰 대합실은 깔끔하게 정비됐고 주차장도 확충했습니다. 최근 강릉과 삼척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열차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당초 다음 달 2일 개최하려던 개통 기념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일부 탑승 예약마저 취소되고 있는데 당장 방역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해역 이외에도 묵호역까지 KTX가 정차하면서 동해시에서는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곳이 늘었습니다. 동해시는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에 열화상 감지기를 설치해 다른 지역 사람들로 인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차역까지 열화상 감지기를 확충할 계획이지만 운영 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KTX 개통에 따라 동해역, 묵호역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할 예정이며 다중이용 시설과 복지시설 등의 방역 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삼척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난주에 동해 지역을 여러 번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해 시내에는 인파가 줄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KTX 개통이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개통 초기 특수 효과가 줄어들 처지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400여 개 약국을 통해 마스크를 보급했지만 수량과 구매 정보가 부족해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강원도 약사회에 가입된 446개 약국당 마스크 150매를 배포하고 가격도 1,800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매 가능한 약국을 검색할 방법이 없고 수량도 크게 부족해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수출을 제한해 오늘부터 관련 마스크 물량이 풀릴 전망이며 우체국 등 공적 판매망을 통한 마스크 구매는 빨라야 다음 달 초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 명단이 이르면 오늘 중 강원도로 넘겨지는 대로 전수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신천지 신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단을 정부로부터 확보하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내 신천지 신도가 2만여 명에 이르는 데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정확한 진술을 회피할 가능성 등 확인 절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군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 상황이 더 안 좋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중국 유학생 입국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25일까지 도내 대학 중국 유학생 266명이 입국하기로 했지만 실제 입국자는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입국자 204명 가운데는 74명이 휴학하고 130명이 교환학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각 대학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에 대한 대응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동남아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심 증상이 있거나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입국을 금지하고 입국 후 지자체로 이동 시 단계별 건강 상태 확인 절차 강화와 입국 후 14일 개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 입국 지연에 따른 농번기 인력 수급 차질은 저소득층 자활 근로사업과 연계해 농촌 인력 지원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증 질환의 산정 특례 적용 기간을 재등록 절차 없이 일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4월까지 산정 특례 적용 종료가 예정된 7만 9천여 명의 종료 시점이 4월 말까지로 늦춰집니다. 건보공단은 적용 기간이 5년인 산정 특례는 이르면 종료 3개월 전부터 검사 등을 거쳐 재등록할 수 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져 재등록을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KTX 등 도내 열차 이용객과 고속도로 통행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강릉선 KTX 만종역 이용객은 2,41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강릉역의 경우는 전년 대비 48%에 머물렀고 중앙선 원주역 이용객도 전년 대비 43%까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 역시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면서 도내 시외 고속버스도 감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과 대구를 오가는 고속버스는 하루 8회에서 2회로 또 춘천 원주 간 고속버스도 하루 7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하루 8회 운행하던 춘천 대구 간 시외버스는 춘천 확진 환자가 발생한 22일 이후 운행이 중단됐고 춘천 속초 간 시외버스도 하루 3회에서 2회로 감축됐습니다. 강원도는 22개 노선에서 30%가량이 감축됐다며 운행 버스에 대해서는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6일 동안 휴장하면서 수백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3일부터 카지노 휴장에 들어가 오는 29일 오전 6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데 6일 동안 매출 손실은 2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호텔과 연회장, 워터파크 이용객 감소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루 7천여 명의 카지노 이용객이 사라지며 사북과 고환읍의 상권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해 퍼뜨린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0대 피의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 태백시가 올린 코로나19 현황판 이미지를 다운받은 후 확진 환자를 없음에서 한 명으로 조작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작된 이미지는 지인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한때 지역 주민들이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 보건증 발급 등 건강진단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보건소는 신규 영업자와 종업원의 경우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보건소 업무 중단으로 받지 못한다며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 춘천시 보건소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감염병 대응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 민원, 성인 예방접종 등의 업무는 보건소 옆 시민복지회관으로 이전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정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대중법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소 일반인들이 이용했던 공양간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사찰 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사찰과 거리가 있는 성보박물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하려던 강원도교육청 카카오톡 채널을 앞당겨 개설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카카오톡 채널은 학습과 독서, 진로, 교육 정책 등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의 궁금증에 교사가 답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셈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한 달에 2회 이상 학교 생활과 교육 정보를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확장 공사가 늦어지면서 공사비 예산 30억여 원의 2월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확장 공사에서 설계 발주를 위한 사전 절차와 계약 체결이 지연돼 이달 들어서야 설계 용역을 마치게 되며 공사비 30억 5천만 원의 집행이 해를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지난해 10월에야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며 2019년도에 기본 설계에 착수할 수 없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기본 설계 예산을 미리 반영해 192억 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